여러분들 애플 TV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애플 TV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봤는데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삼성에서는 이를 볼 수 없다? 여기 이제 기사 제목입니다. 정확하게는 플러스죠. 네, 플러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궁금했어요. 일단 플레이 스토어에 없습니다. 플러스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 없어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걸 볼 수 없다라는 이제 의미의 기사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웹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앱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이 이제 좀 소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화질이나 음질 면에서도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기사 내용도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OTT로서 얘네들도 이제 OTT 사업에 뛰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은 넷플릭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아니다라는 게 그 넷플릭스랑 사업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TV 플러스는 넷플릭스를 뛰어넘는 OTT계에서 1위가 되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IT 기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애플은 기기를 파는 것도 중요한데 애플 생태계 구축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기기를 쓰는 사람들이 이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 연동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핸드폰으로 보던 거를 바로 TV로 이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동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이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애플 TV 플러스는 그 월 요금이 6,500원입니다. 굉장히 싸죠. 여기에 이제 4K랑 그다음에 뭐 돌비 비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넷플릭스는 동급 화질이면은 아마 17,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 화질의 컨텐츠를 본다라고 하면은 애플 TV 플러스가 훨씬 더 쌉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애플이 제작한 콘텐츠만 볼 수 있다는 게 단점이죠. 이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사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퀄리티의 화질을 제공합니다. 비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화질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상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OTT 중에서 가장 최고 화질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4K, 같은 돌비 비전 다이더라도 애플 TV 플러스에 제공되는 컨텐츠도 훨씬 더 화질이 좋습니다. 오리지널 컨텐츠가 수가 조금 적긴 하지만 이미 50개 이상의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컨텐츠가 부족한 거는 넷플릭스도 그 서비스 초창기에 그랬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애플 TV를 구매해야 완벽한 기능이 발현된다라는 것인데요. 갑자기 뭔 소리냐? 6,500원이라면서 뭘 구매를 하라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애플 TV 플러스가 붙은 거는 서비스고요. 애플 TV는 기기입니다. 그거를 구매를 해야 최고 화질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사셔야 돼요. 물론 이 기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 20만 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100% 즐기기 위해서는 그 기기를 구매를 해서 이걸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가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 전제가. 그래서 이 애플 TV 플러스를 독자적인 OTT로 보기보다는 이 애플이라는 생태계에 있는 서비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삼성을 지원할 필요가 없죠. 이 제품 쓰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뭐 그런 느낌이 강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기기 쓰는 분들한테 약간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제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1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갈 때쯤에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까. 진로에 관련된 얘기죠. 일단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1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만 해도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문계,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 이렇게 있는데 전문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새롭게 신설된 겁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2000년대 중반 기준 중후반 아마 지금은 다 특성화고등학교로 부를 거예요. 전문계보다 집중화된 그 해당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징 한반 25명 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25명이라는 그런 연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25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반에 25명인 딱 고정되어 있는 그다음에 과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디자인 관련, 영상 사진 관련 이렇게 과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방송 관련 3년을 다녔습니다. 당시에 이제 생각하던 앞으로의 이제 미래는 어떤 느낌이었냐? 그 전문 지식을 쌓고 실전 경험을 쌓아서 현장에
후입, 5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예술 쪽은 실기 쪽으로 많이 보니까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여기서 후자에 대한 좀 이렇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특성화고등학교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때 당시에는 수시가 좀 더 확대되는 그때라서 내신 관련해서도 좀 좋고 수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쌓을 수 있어서 이거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이 되더라도 현장에서 몇 년간 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 대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투입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그런 전형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그때 전공 지식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영상 제작 관련된 혹은 영화 역사 관련된 그다음에 방송 제작 관련된 카메라, 조명, 음향, 편집 뭐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유튜브 할 때 쓰고 있는 것들 다 그때 배운 것들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잘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나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특성화고등학교 추천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리진 않는데 추천도 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공부도 하긴 하는 거죠. 하죠. 기본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전공 과목을 하는 거죠. 근데 학년 올라갈수록 요거 비중이 조금씩 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을 했냐. 일과가 끝나고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동아리 활동은 이제 영상 제작 관련된 동아리를 했었고 이제 뭐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이제 다른 영상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과목 내에서 이제 워크숍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총 1편의 단편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왜 추천을 안 하냐? 왜냐하면 유연함이 떨어지죠. 실제로 여기 학교에서 영상 이쪽을 배우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정시로 이제 도전하는 전공 과목 상관없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 다 배려해 줍니다. 근데 과목이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 과목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수능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이 대학교 2, 3학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으로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3학년 동안 이렇게 영화 영상을 배웠어. 그러고서 대학교를 갔어. 그러면은 그 1, 2학년은 또 그걸 또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 받기는 좋겠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배우는데 나는 이제 배워왔으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쉽죠. 저도 그랬으니까 1학년 때는 거의 그냥 전공 과목 관련해서는 거의 다 올 A였으니까 굉장히 성적 받기가 쉽죠. 그런데 이게 성적 받기는 쉬운데 재미가 없죠. 3년 동안 배웠던 거 또 배우고 있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본인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이제 1학년 전공 과목 그 할 때 외적인 시간에 본인이 더 투자를 해가지고 전공서도 또 더 힘도 있게 읽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따시는 대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자퇴를 했는데 이 이유와도 연결이 돼요. 자퇴를 하게 된 이유와 왜 자퇴를 하게 되었나 요거는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후배들은 중앙대도 가고 동국대도 가고 꽤나 대학교를 좋게 갔어요. 그때는 이제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서 내가 인생이 망하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유연함에 있어서 확실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들이 있고 아무리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일단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것 자체가 전문계 실업계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바로 취업할 게 아니라면 굳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 공부가 싫었다. 그죠. 더 쉽게 대학 가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다. 그죠.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애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쉽게 대학을 간다? 더 어려워요. 오히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절대 인문계보다 쉽진 않다.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이제 실기를 보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전공 분야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영화학과다 보니까 실기나 포트폴리오 가지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몰랐어요. 애초에 포트폴리오가 뭔지도 몰랐고 아무튼 이 포트폴리오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배들 중에는 동국대나 중앙대 가는 애들이 있다. 친구들은 제가 이제 영상 동아리에서 작업할 때 같이 이제 도와주던 친구들이요. 저는 그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처음 겪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걸 모르고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저희보다 1년 뒤에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잘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적도 좋아야 된다. 사실 공부하기 싫어서 왔잖아요. 근데
여기도 공부를 합니다. 전공 과목이 있죠. 전공 과목이 있고 그래도 최소 파트라인도 맞춰야 돼. 최소 등급 맞춰야 되고 일단 내신 같은 거 좀 적게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 과목들의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 맞추는 게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 전공 과목도 잘해야 하고 이 일반 과목도 잘해야 돼. 거기다가 포트폴리오도 있어야 돼. 결코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 대외 활동이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대회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대학 진학에 유리하기 위해서 특성고등학교를 간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차라리 인문계에 가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좋다. 다만 본인이 진짜 정말 굳은 의지가 있고 뜻이 있다, 혹은 직업의 세계에 빨리 뛰어들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 4년 나와서 좋은 직장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특성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조금 더 빨리 사회생활해서 경력 쌓아서 돈 모아서 자기 사업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단순히 공부가 싫어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